화물운송 자격시험 기출문제 함께 해보겠습니다. 1가복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 총 25문항입니다. 1번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이게 뭐죠? 전용이라고 하죠. 전용. 자, 그럼 바로 답이 나왔네요.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1번의 답 4번. 2번 차마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없는 교통신호입니다. 1번 차량 신호등 황색 등화의 전멸. 자, 이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번 차량 신호등에서 적색 등화의 전멸. 자, 진행할 수 있죠. 3번 보행자 신호등에서 녹색 등화의 전멸.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번 보행자 신호등에서 황색 등화는 없지요. 이건 없다. 따라서 2번의 답 4번이에요. 3번 편도 4차로인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동행 차량 연결이 잘못된 겁니다. 1번 1차로 승용 자동차 이런 거 맞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총 중량이 3.5톤 이하인 특수 자동차. 자, 이 특수 자동차는 2차로가 아니고 3차로, 4차로. 자, 동행 차량입니다. 3번 3차로에서 적재 중량 1.5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 자, 화물 자동차도 3차로, 4차로 통행할 수 있죠. 3번 맞고, 4번 건설기계 4차로 맞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것은 자 2번이 되겠네요. 4번 도로교통법상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해야 할 장소가 아닌 곳입니다. 1번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자, 이것은 느린 속도로 진행해야 됩니다. 2번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느린 속도로 진행해야 되죠. 3번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자, 이것도 느린 속도로 진행해야 됩니다.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 근데 4번 중앙선이 지워진 도로. 자, 4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화물자동차 한 대입니다. 한 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화물자동차 한 대란 말은 이 사람은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겠죠.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답 3번. 6번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엇을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7번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취소 또는 효력 정지. 이때 화물운송 종사 자격 증명을 어디에 반납해야 되죠? 자, 이것은 관할관청입니다. 관할관청. 자, 운송사업자는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 자격 증명을 반납해야 된다. 어떤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취소되거나 또는 효력 정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한 경우에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 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해야 됩니다. 8번 제작 연도에 등록된 자동차의 차의 나이입니다. 차량 기산일. 자, 처음 시작하는 시점을 말해요. 차량 기산일은 자, 이것은 최초의 신규 등록일이 됩니다. 답은 4번. 9번 다음 중 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서행이 뭡니까? 서행. 자, 서행은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이것을 서행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서가 천천히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서행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 10번 다음 중 일시정지. 일시정지는 옳은 것이에요. 이것은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 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 자, 여기서 답이 나와 있네요.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 일시정지입니다. 답은 1번. 11번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중대과실 12개 항의 주치운전 위반에서 주치. 자, 주치란 말은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해요. 술 취한 상태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이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0.03% 이상.
술 취한 상태입니다. 주치 상태. 답은 2번. 12번. 다음 중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입니다. 자격 취소. 자격 취소와 관련해서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이때는 반드시 자 자격이 취소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화물이 인도 기한을 경과한 후 몇 월 이내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하부는 멸실된 것으로 봅니까? 이것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 인도되지 아니하면 그 화물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3개월. 14번. 다음 중 사업용 화물자동차 경형 소형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는 1년입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경형 소형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답은 2번. 15번. 다음 중 용어의 정의가 틀린 것입니다. 자, 먼저 차로. 차로는 차마가 한 줄로 도로에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 이걸 차로라고 합니다. 2번. 차선. 차선이란 말은 보도와 차도 구분이 아니고 이것은 차로와 차로 구분이죠.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 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입니다. 3번 보도. 보도는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보도입니다. 4번 정차.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차시키는 것 정차입니다. 답은 2번. 16번. 다음 중 황색 신호의 뜻입니다. 황색 신호. 황색 신호라는 것은 1번 황색 전멸 작동은 아무 의미 없다. 아니죠. 의미가 있습니다. 2번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되죠. 황색 신호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경우.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경우 정지해야 된다. 아니죠. 빨리 가야 되죠. 4번 진행 신호의 연장 신호므로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 아닙니다. 황색 신호의 뜻으로 적합한 것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교차로의 일부라도 진입했다면 신속히 빨리 밖으로 나가야 되겠죠. 답은 2번. 17번. 다음 중 교통안전표지의 종류입니다.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는 쭉 나와 있는데 뭐죠? 규제표지 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는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겁니다. 주의, 규제, 지시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규제표지라면 됩니다. 18번. 다음 중 교차로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 하면 안 되고 과속하면 안 되고 서행하면 안 되죠. 맞나요? 자, 서행은 됩니다. 그리고 주차 안 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교차로 내에서는 앞지르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과속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차로 내에서는 서행해야 되죠. 서행합니다. 그리고 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주차해서는 안 돼요. 19번. 다음 중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된 경우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 자, 이것은 1년 동안에는 운전면허 응시가 안 되죠. 그러면 1년이 지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출제자의 의미는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려면 몇 년 기다려야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1년을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1년 동안 운전면허 재응시가 금지된다. 1년. 20번 화물 운수 종사자입니다. 화물 운수 종사자는 일단 화물 자동차의 운전자가 있어요. 운전자. 그 다음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 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그리고 사무의 보조원, 그리고 기타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의 종사자, 기타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20번은 화물 운수 종사자 정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1번. 다음 중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로 볼 수 없는 겁니다. 1번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정지 기간 중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2번 화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벌점 30점, 벌점 30점 가지고 자격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3번 운수 종사자가 개선 명령을 위반했을 때, 자 이때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4번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타인에게 대여하면 그러면 면허가 취소되죠. 면허가 자격이 취소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네요. 22번 다음 중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1번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 통행입니까? 우측 통행입니까? 자, 이것은 좌측 통행이죠. 우측 통행, 이게 틀렸네. 답은 바로 2번이네요. 3번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는 반대 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번 앞차의 속도나 진로,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경운기를 올리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됩니다. 답은 2번. 23번 다음은 서행해야 할 경우인데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을 때 서행해야 되고, 교차로에서 좌우회전할 때 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없다. 보행자가 없으면 이때는요 서행할 필요가 없죠. 4번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도 서행해야 됩니다. 답은 3번. 24번 다음 중 일시정지. 우리 일시정지 아까 앞에서도 봤지요. 일시정지는 일단 반드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멈춰야 된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 동안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교통 상황의 의미로서 정지 상황의 일시적 전개, 이게 바로 일시정지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25번 다음 중 자동차 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차입니다. 1번 콘크리트 믹서 트럭, 자 자동차 관리법 적용을 받습니다. 2번 외국에서 수입된 자동차도 자동차 관리법 적용받아요. 근데 3번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4번 덤프트럭, 자동차 관리법에 적용을 받죠. 적용받지 않는 것은 군수품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입니다. 자, 제2과목 보겠습니다. 화물 취급 요령 총 15문제. 1번 운송장 기재사항 중 운송 물품의 품량, 수량, 물품 가격을 기재해야 하는 사람은, 자 이것은 송하인입니다. 화물을 보내는 자 송하인. 답은 2번. 2번 운송장의 기능입니다. 1번 화물 인수증 기능하고 배달에 대한 증거로서 인정되는 거죠. 배달에 대한 증빙 기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기능하는데 현금 영수증은 아닙니다. 답은 4번. 3번 물품 개개의 포장을 의미하는 포장 용어입니다. 물품 개개할 때 이걸 한자로 써볼게요. 이게 낱개 개자입니다. 개개. 물품 개개의 포장 뭐겠습니까? 게장 이라면 되겠죠. 물품 개개의 포장은 게장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 4번 화물의 하역 방법에 대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물품을 야외 적치할 때, 쌓아둘 때는 밑받침을 하고 덮개로 덮지요. 그렇습니다. 2번 길이가 부르지 못하면 한쪽 끝이 맞도록 합니다. 3번 종류가 다른 것을 적치할 때는 가벼운 것을 밑에, 아니죠. 가벼운 것이 아니고 무거운 것을 밑에 쌓아야 무너지지 않겠죠. 답 3번. 4번 상자로 된 화물은 취급 표지에 따라 다뤄야 됩니다. 답은 3번. 5번 독극물을 운반할 때 방법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취급 불명의 독극물은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맞고요. 2번 독극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손으로 직접 다루지 말고, 이거까지 맞아요. 근데 굴리면 안 됩니다. 굴려서 운반한다. 틀렸습니다. 답 2번. 3번 독극물의 취급 및 운반은 거칠게 다루지 않고. 4번 도난 방지를 위해서 보관을 철저히 합니다. 6번 팔레트 화물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요령 중 풀붙이기와 밴드 걸기의 병용 방식. 자, 이거는 문제에서 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풀붙이기, 밴드 걸기, 병용. 자, 이 단어가 튀어나오면 되겠죠. 보니까 밴드 걸기 있고 풀붙이기 있고 수평 밴드 걸기 풀붙이기 방식. 답은 3번입니다. 7번 다음 중 화물의
인수 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두 개 이상 화물을 하나의 화물로 밴딩 처리한 경우 반드시 고객에게 파손 가능성을 설명하고 각각입니다. 각각 운송장 및 보조 송장을 부착하여 집하한다. 1번 맞습니다. 2번 운송인의 책임은 물품을 인수하고 운송장을 교부한 시점, 물품을 인수하고 운송장을 교부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3번 화물은 취급 가능 화물 규격 및 중량, 취급 불가 화물 품목을 확인, 화물의 안전 수송과 타 화물의 보호를 위하여 포장 상태 및 화물의 상태를 확인한 후 접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3번 맞고 4번 신용업체의 대량 화물을 집하할 때 주량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까지 맞거든요. 그런데 일부 선별, 이게 아니죠. 일부 선별이 아니고 전부 박스 수량과 운송장에 표기된 수량을 확인해 봐야죠. 전부를 확인합니다. 전부 확인. 전부를 확인하지 일부를 선별해서 확인하지는 않는다. 답은 4번. 8번 오배달. 자, 오배달이란 말은 잘못 배달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지연 배달사고, 지연이란 말은 늦게 도착했단 말이죠. 오배달 또는 지연 배달사고 원인, 그 원인이 아닌 겁니다. 1번 당일 미배송 화물에 대한 별도 관리가 미흡하다. 맞고 2번 수령인의 신분 확인 없이 화물을 인계한 경우도 원인이 됩니다. 3번 화물 터미널에서의 화물의 체계적인 분류되면 이것은요 오배달이나 지연 배달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겠죠. 3번 답입니다. 4번 수령인 부재 시 임의 장소에 화물을 두고 간 후 미확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한국산업표준 KS,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화물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캡 오버 엔진 트럭은 원동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운전실 아래쪽에 있는 트럭을 캡 오버 엔진 트럭이라고 합니다. 2번 냉장차는 수송 물품을 냉각제를 사용하여 냉장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특수용도 자동차입니다. 3번 레카차는 크레인 등을 갖추고 고장차의 옆 또는 뒤를 매달아 올려서 수송하는 특수 장비 자동차입니다. 4번 벤은 상자형 화물실을 갖추고 있는 트럭으로 지붕이 없는 것도 포함됩니다. 제외가 아니고 포함. 지붕이 없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틀린 것은 4번. 10번 트레일러의 일부 하중입니다. 일부 하중을 트랙터가 부담하여 운행하는 차량. 일부. 자, 일부를요 영어로 해볼까요? 세미라고 합니다. 세미. 그러면 이것은요 세미 트레일러예요. 세미란 말이 뭐 절반, 약간, 일부 이런 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레일러의 일부 하중을 트랙터가 부담하여 운행하는 차량은 세미 트레일러. 11번 이사 화물 표준 약관상, 약관이란 말은 계약 조항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약 조항상 운송사업자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화물이 아닌 겁니다. 1번 동식물, 미술품, 골동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건 인수거절됩니다. 2번 화물의 종류, 부피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까지 됐네요. 이거는 인수거절하면 안 되죠. 따라서 답은 2번. 3번 위험물,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인수거절할 수 있습니다. 4번 현금, 유가증권, 기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 인수거절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입니다. 12번 운송물의 인도일입니다. 1번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있으면 그 기재일이죠. 그리고 기재가 없으면 일반 지역은 2일 맞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자 섬지역이죠. 일반 지역은 2일이에요. 그럼 도서지역도 2일일 수 있겠습니까? 섬지역은 아무래도 이 운송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럼 도서지역은 2일이 아니고 3일입니다. 3일. 답은 3번. 4번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로서 상간벽지, 자 상간벽지도 3일이에요. 답은 3번. 13번 다음 중 한국 공업 규격에 의한 화물 자동차의 종류 중 화물실의 지붕이 없고 옆판이 운전대 외 일체로 되어 있는 소형 트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픽업이라고 하죠. 픽업. 답은 3번입니다. 네, 픽업 화물 자동차입니다. 픽업.
픽업 화물자동차. 답은 3번. 14번. 운송장에 기록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운송장 기록은 면책상 기록해야 되죠. 그리고 배송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 이거는 기록할 사항이 아닙니다. 3번. 화물명 기록해야 되고 도착지 기록해야 되겠죠. 답은 2번. 15번. 다음 중 위험물 취급할 때 확인 점검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담당자 위에는 손대지 않도록 조치한다. 맞고, 그리고 주의 정리 정돈 상태는 양호한지 점검합니다. 3번. 탱크로리의 커플링. 자, 이 커플링이 연결장치를 말해요. 이 연결장치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주위에 안전표지. 안전표지가 아니고 이걸 뭐라 하죠? 위험표지죠. 안전표지가 아닌 위험표지를 부착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3과목 안전운행 25문항입니다. 1번. 운전자의 운전과정 결함에 의한 교통사고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 자, 첫 번째는 뭐죠? 인지과정의 결함이에요. 인지과정의 결함. 2번 아니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판단과정의 결함이에요. 판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기계 조작 과정의 결함, 조작 과정의 결함이 되겠습니다. 인지, 판단, 조작. 답은 2번. 2번. 5m 떨어진 거리에서 15mm의 문자를 판독할 수 있다면 이 경우의 시력.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요, 이걸 기본형으로 해봅시다. 10m 떨어진 거리에서 크기 15mm의 문자를 판독할 수 있다면 이때를요, 이 시력을 1.0이라고 그래요. 1.0. 자, 다시 보겠습니다. 10m 떨어진 거리에서 크기 15mm의 문자를 판독할 수 있다면 이게 1.0이에요. 그런데 자, 10m에서 5m로 반 줄었죠. 10m가 아니고 5m 떨어진 거리에서 크기 15mm의 문자를 판독할 수 있다면 이걸 뭐라 그러죠? 시력도 절반 줄이면 되겠죠. 0.5입니다. 답은 1번. 3번. 교통사고와 밀접한 어린이의 행동유형. 교통사고와 밀접한 어린이의 행동유형 아닌가요? 도로상에서 위험한 놀이. 행동유형 맞죠? 도로횡단 중에 부주의 맞습니다. 그런데 3번. 승용차 뒷차석에 탑승했다. 승용차 뒷차석 탑승하고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련하고 아무 상관없죠. 답 3번입니다. 4번. 도로에 갑자기 끼어드는 어린이의 행동이 교통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답은 3번. 4번. 자동차의 현가장치와 관련된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현가장치라는 것은 이것은 차바퀴, 차륜과 차체를, 차 몸체, 차체를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을 현가장치라고 해요. 현가장치. 그리고 이걸 영어로 해볼까요? 영어로 하면 서스펜션입니다. 자, 그러면 현가장치와 관련해서 우리 차량을 중심으로 선을 꺼봅시다. X선, Y선, Z선. 자, 축을 만들어 봐요. 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X, Y, Z. 자, 우리 X가 뭐겠습니까? 자, 이거는 가로, Y는 세로, 그리고 Z는 높이.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X, Y, Z축으로 한번 선을 꺼보고, 그러면 이게 X축 중심의 좌우 변화 운동. X축 중심의 좌우 변화 운동을 이걸 롤링이라고 합니다. 롤링. 자, 현가장치와 관련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 중심의 좌우 변화 운동. 이것을 피칭이라고 해요. 피칭. 그 다음에 Z축 중심의 좌우 변화 운동을 이걸 요잉이라고 해요. 요잉. 그러면 요잉하고 피칭은 현가장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운싱이란 말은 우리가 바운스 이런 말 쓰잖아요. 자, 이게 아래 위로 진동하는 거예요. 아래 위 진동. 차체가 아래 위로 진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운싱. 그러면요, 현가장치와 관련된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3번 노킹입니다. 노킹. 자, 노킹은 엔진이 비정상적인 연소 때문에 급격한 열과 압력 상승으로 인하여 진동과 소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에서 비정상적인 연소작용 때문에 노킹이 일어납니다. 노킹, 노크 알죠? 똑똑똑 하잖아요. 진동과 소음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거는요, 현가 장치하고 관련이 없다. 답은 3번입니다. 5번,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 시 주변의 경관이 흐르는 선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흐르는 선처럼 보이는 현상을 이것을 유체 자극 현상이라 부릅니다. 유체 자극 현상. 답은 2번입니다. 6번, 내리막길에서 순간적으로 고단에서 저단으로 기어를 변속할 때 엔진 내부가 손상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죠? 엔진 과회전 현상이라고 그래요. 4번에 엔진 과회전 현상. 7번, 양방향 차로의 수. 양방향 차로의 수를 합한 것. 자, 말을 만들어 봅시다. 양방향 차로의 수를 합한 것, 차로수라고 합니다. 답은 4번. 8번, 차로 폭이 좁은 경우에요. 차로 폭이 좁은 경우 안전운전 방법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속도를 줄여야죠. 감속운행. 답은 4번입니다. 9번, 저장시설로부터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가스를 주입하는 이입. 자, 가스를 주입한다, 이입한다 이 말이에요. 이입 작업 시 운전자의 위치입니다. 운전자는 탱크로리 차량의 긴급 차단 장치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죠. 어디 멀리 가면 안 됩니다. 답은 4번. 탱크로리 차량의 긴급 차단 장치 부근에 위치. 답 4번. 10번, 엔진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엔진 브레이크는 구동바퀴에 의해 엔진이 역으로 회전하는 것과 같이 되어 회전저항으로 제동력이 발생하죠. 2번, 고단 기어에서 저단 기어로 바꾸게 되면 엔진 브레이크가 작용하여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3번, 내리막길에서는 풋 브레이크하고 엔진 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험한 것이 아니고 안전해요. 답 3번. 4번, 가속 페달을 밟았다 놓으면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합니다. 속도가 떨어집니다. 답은 3번. 11번, 다음 중 원심력에 대한 설명 옳은 겁니다. 원심력. 자, 원심력은 4번 보세요.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그 물체가 작용하는 원의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힘, 이게 원심력이에요. 그리고 1번, 자동차가 감속하고 멈추게 하기 위한 힘,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것을 제동력이라고 그러죠. 제동력. 그 다음에 2번, 자동차가 어떤 속도로 선회할 때 선의 중심, 이제 중심 방향에 작용하는 힘, 이것을 구심력, 원심력의 반대말이죠.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자, 4번하고 비교해 보세요. 물체가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 물체가 작용하는 원의 중심에서 벗어나려는 힘,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것을 원심력이라고 한다 그랬죠. 답은 4번. 12번, 자동차 점검 방법 중에서 오감에 의한 점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배기가스의 색깔 점검, 이건 시각이죠. 엔진의 이연 발생 여부 확인, 이것도 시각입니다. 3번, 타이어 공기압을 게이지로 점검하는 것. 자, 물론 이것도 눈으로 보긴 하겠지만 이거는 기구에 의한 점검 방법이라고 봐야죠. 물론 눈으로 봅니다만은 이것은 타이어 공기압을 게이지로 점검하고 있잖아요. 이 기구로 점검하고 있잖아요. 4번, 계기판의 계기 확인. 자, 이것도 시각에 의한 점검 방법입니다. 답은 3번. 13번, 다음 중 방어운전 요령 옳은 것입니다. 1번, 다른 차의 옆을 통과할 때 상대방 차가 진로를 변경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차 옆을 통과할 때 상대방 차가 진로를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건 알 수 없잖아요. 그럼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죠. 1번 틀렸고. 2번,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주행하던 속도를 그대로 유지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속도를 일단 줄일 필요가 있죠. 줄이고 좌우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합니다. 3번, 진로를 바꿀 때에는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신호를 보내죠. 맞고. 4번, 대형차 뒤를 소형차가 뒤따라 진행할 때입니다. 이때 신속하게 아닙니다. 신속하게 함부로 앞지르기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신속하게 앞지르기 틀렸죠? 함부로 앞지르기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3번, 14번. 커브길에 대한 설명 틀린 것입니다. 1번 곡선 반경이 길수록 완만한 커브길이 되고 이게 극도로 길면 뭐가 되죠? 직선이 되겠죠. 곡선 반경이 길수록 완만한 커브길. 그리고 극도로 길면요. 그러면 직선 형태로 되겠죠. 그러면 2번 곡선 반경이 짧으면요. 짧을수록 완만한이 아니고 급한 아주 급격한 커브길이 되겠습니다. 급한 커브길이 됩니다. 3번 도로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굽은 곡선 부의 도로 구간 커브길입니다. 맞고 4번 곡선 부위 곡선 반경이 극단적으로 길어진다. 아까 했죠. 극단적으로 길어져서 무한대. 자, 무한대 우리 보통 수학식으로 보면 이렇게 쓰죠. 무한대 이러면 완전한 직선 도로가 되겠죠.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입니다. 15번 다음 중 도로교통의 구성요소. 자, 도로교통의 구성요소는 우리가 여러 번 문제를 풀어봤네요. 1번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그리고 운전자 및 보행자를 비롯한 도로 사용자, 운전자, 도로 사용자, 그리고 도로 및 교통신호기 등의 환경, 그 다음에 도로교통하고 열차의 운행에 이용되는 궤도나 환경하고는 거리가 멀죠. 도로교통은요, 열차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답은 4번. 16번 다음 중 운전자의 시각의 특성과 거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력은 떨어지죠. 맞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야 범위는 좁아집니다. 3번 속도가 빨라질수록 신경이 예민해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장애별 발견도 어려워집니다. 4번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방 주시점은 멀어집니다. 답 3번. 17번 다음 중 동체 시력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동체 시력이란 주행 중 운전자의 시력, 동체 시력 맞고요. 그리고 2번 속도하고 동체 시력은 서로 반비례 관계죠. 속도가 빨라지면 동체 시력은 저하됩니다. 3번 정지 시력에 비해서 동체 시력이 30% 정도 낮아요. 맞고 4번 동체 시력의 저하율은 연령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렇죠? 나이 드신 분일수록 동체 시력이 아무래도 저하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18번 다음 중 주치운전 교통사고의 특징 틀린 것입니다. 주치운전 술 먹고 운전하면요 교통사고 날 수 있고 치사율이 높아요. 그리고 단독사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여러분 같으면 술 냄새 풍기는 운전자 옆에 앉고 싶겠습니까? 안 앉고 싶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주치운전은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아요. 3번 대양차의 전조등에 의한 현혹현상. 우리 현혹현상이란 말은 전조등 불빛에 의해서 눈부심이 일어나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면 정상 운전보다 교통사고 위험은 증가죠. 증가. 감소 아니고 증가입니다. 4번 주차 중인 자동차와 같은 고정 물체 등에 충돌하는 경우 많죠.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와서 박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19번 어린이 교통 행동의 특성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추상적인 말, 이건 애들 잘 못 알아듣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고방식이 아주 단순해요. 3번 판단력 부족하고 모방 행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4번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이 풍부하다 아니죠. 주의력이 부족합니다. 답 4번. 20번 화물자동차가 우회전할 때 내륜차. 자, 내륜차는요. 자, 1번 보세요. 자동차의 우측 앞바퀴와 우측 뒷바퀴 회전 반경의 차이입니다. 답은 1번. 21번 정차 중 엔진 시동이 꺼진 후 재시동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점검 방법. 재시동이 안 돼요. 1번 워터 세퍼레이터 공기 유입을 확인합니다. 공기 유입. 그리고 연료 탱크 내 이물질 유입 확인. 그리고 연료계통에 공기가 들을 수 있죠. 공기 빼기 작업. 그 다음에 4번에 브레이크 작동 상태 확인. 자, 이건 재시동하고 브레이크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재시동이 안 되는 경우는 워터 세퍼레이터 공기 유입을 확인합니다. 공기 빼기. 이물질 유입될 수 있다. 이물질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연료계통에 공기 빼기 작업이 필요합니다. 22번 다음 중 수막 현상 하이드로프레닝 현상입니다. 옳은 것이에요. 1번 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했을 때 브레이크 마찰면의 온도 상승으로 마찰력이 저하됩니다. 제동력이 불량해진다. 이것을 페이드 현상이라고 해요. 페이드 현상. 2번 물이 고인 노면으로 고속 주행하면 타이어가
물에 약간 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동차를 제어할 수 없게 되는 현상. 이게 바로 수막 현상이에요. 2번이 답이네요. 3번 유압식 브레이크의 휠 실린더나 파이프 속에서 브레이크액이 기화하여 페달을 밟아도 스펀지를 밟은 것과 같이 푹신푹신하여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자,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듣지 않는 현상을, 이것을 베이퍼 록 현상이라고 합니다. 4번 자동차가 고속으로 주행하면 트레드와 노면의 접촉부 뒷면의 원주상에 파형, 자, 물결무늬죠. 파형이 생깁니다. 이것을 스탠딩 웨이브, 자, 웨이브가 물결이죠. 스탠딩 웨이브 현상,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23번 다음 중 위험물 탑재 차량의 주차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사람의 통행이 적고 주위에 화기등이 없는 곳, 그렇습니다. 화기란 말은 불기운이 없는 곳입니다. 2번 운반 책임자나 운전자가 차량을 이탈 시 쉽게 볼 수 있는 곳이어야 되겠고요. 3번 교통량이 적은 평탄한 곳이 되지 경사진 곳 아닙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요거죠. 4번입니다. 그럼 이게 뭐 1, 2, 3번은 뭐죠? 요거는 주차 장소라고. 적합하다고. 적합한 주차 장소는 1, 2, 3번, 4번은 적합하지 않다. 답 4번입니다. 24번 운전자의 예측 실수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아닌 겁니다. 감정경향. 그 다음에 2번 한 방향만 계속 주시한다고 해서 예측 실수를 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고민거리, 그 다음에 시간이 쫓기는 경우. 답은 2번입니다. 25번 배출가스 완전 연소. 배출가스가 완전 연소하면 무색 또는 약간 엷은 청색이에요. 무색이나 약간 엷은 청색, 무색.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과목 운송 서비스 15문제입니다. 1번 고객이 현장 사원 등과 접하는 환경과 분위기를 고객 만족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품질. 소프트웨어 품질, 이게 바로 영업 품질입니다. 고객이 현장 사원 등과 접하는 환경과 분위기를 고객 만족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품질, 영업 품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품질, 막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하드웨어 품질하면 이것은 상품 품질을 말합니다. 하드웨어 품질은 상품 품질, 그리고 소프트웨어 품질은 영업 품질, 이렇게 기억합니다. 2번 운전자의 신상 변동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조치로 부적절한 겁니다. 1번 질병 등 신상 변동 시 회사에 즉시 보고입니다. 2번 운전면허 일시정지 취소 등의 면허 행정처분 시 즉시, 이것도 즉시 보고죠. 즉시 보고, 그리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3번 운전면허 기재사항 변경 시 회사 보고 생략하면 안 돼요. 4번 결근, 지각, 조퇴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 즉시 보고, 전부 보고입니다. 회사에 보고한다. 운전자의 신상 변동 등이 발생했다. 어떻게 한다고요? 회사에 즉시 보고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즉시 보고가 결론이다. 3번 최초의 공급업체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서비스의 흐름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영 전략. 이것이 뭐죠? 이것이 SCM이죠. 공급망 관리입니다. 그죠? Supply Chain Management, SCM, 공급망 관리를 말해요. 답은 3번. 4번 물류의 주요 기능입니다. 물류는요, 하역 기능이 있고 포장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 기능이 있죠. 그리고 제조하고 물류는 거리가 멉니다. 제조 기능은 아니에요. 물류는 하역, 포장, 운송 기능을 말합니다. 5번 제4자 물류. 제4자 물류는 제3자 물류에다가 뭘 더했죠? 하면 컨설팅 업무. 컨설팅 업무를 더한 겁니다. 답은 2번. 6번 철도나 선박과 비교한 트럭 수송의 장점입니다. 트럭 수송의 장점. 1번 수송 단위가 작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나 인건비 등 수송 단가가 높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맞는 말이긴 한데, 요거는 트럭 수송의 단점이죠. 그 다음에 진동, 소음, 스모그 등
공해 문제 이야기. 요 두 가지, 요 1번과 2번은 모두 트럭 수송의 단점이에요. 3번 대량으로. 자, 대량으로 물류 수송이 가능한 거. 이게 뭐죠? 이거는 철도 선박 수송이죠. 그렇죠? 철도 선박 수송은 대량으로 물류 수송이 가능합니다.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죠. 선박이나 철도나 선박의 장점이죠. 4번 문전에서 문전으로 배송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 자, 이것이 바로 트럭 수송의 장점입니다. 답은 4번. 7번 물류 혁신 시대의 화주 기업과 물류 전문업계 그리고 및 종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 1번 서비스 향상. 2번 물류 업무의 적정한 대가 및 정당한 이익 계상. 계상이란 말은 이걸 계산해서 올린다 이 말이에요. 계산할 계자에다가 밑상자를 써요. 3번 표준 운임제도 시행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류 비용의 상승 아니죠. 물류 비용을 하락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물류 비용을 상승한다 아닙니다. 상승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류 비용을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4번. 8번 GPS 활용 범위에 대한 설명.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대도시 교통 혼잡 시 도로 사정을 파악할 수 있죠. 2번 토지 조성 공사 시 작업자가 리얼타임으로 실제 시간으로 신속 대응할 수 있습니다. 3번 각종 잔재로부터 사전 대비를 통한 재해 회피 맞고 4번 수송차의 추적 시스템 통제가 어려움이 아니고 아주 용이하죠. 용이함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4번. 9번 택배 종사자가 화물을 배달하고자 할 때 잘못된 것이에요. 1번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도 있겠죠. 지연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는 전화해야죠. 재차 전화해서 예정 시간을 정정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전화를 안 받을 때는 배달 화물을 안 가지고 뭔 소리입니까? 우리가 전화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택배 종사자는 배달 화물을 배달해 줘야 됩니다. 3번 고객과 전화 통화 시 방문 예정 시간은 여유를 두고 약속합니다. 4번 방문 예정 시간에 수화인이 없을 때는 반드시 대리 인수자를 지명받아 그 사람에게 인계해야죠. 잘못된 것 2번입니다. 10번 자가용 화물 자동차와 비교할 때 사업용 또는 우리가 영업용이라고 하는 거죠. 영업용 화물 운송의 장점입니다. 1번 시스템의 일관성. 시스템의 일관성은 이거는 자가용 화물 운송의 장점이에요. 자가용 화물 운송은 시스템이 일관되죠. 그 다음에 2번 관리 기능이 저해된다. 이것은 사업용 화물 운송의 단점입니다. 우리는 사업용 화물 운송의 장점을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용 화물 운송은 수송비가 저렴하죠. 3번 답이에요. 4번 운임의 안정화. 해당 사항 없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1번 다음 중 운전자가 삼가야 할 운전 행동.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 봅니다. 1번 도로상에서 사고 등으로 차량을 세워둔 채로 시비가 붙었단 말이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해서는 안 됩니다. 2번 경쟁심을 유발하는 운전행위 해서 안 됩니다. 3번 신호가 바뀌기 전에 빨리 출발하라고 전조등을 켰다 껐다 하거나 경비를 울려대는 행위 해서는 안 되겠죠. 1번, 2번, 3번은 모두 운전자가 해서는 안 되는 운전 행동입니다. 4번 차로를 변경할 때는 상대방에게 신호를 보내고 안전을 확보한 후 여유있게 차로를 변경하는 행위. 이거는 운전자에게 아주 장려가 되는 운전 행동입니다. 답은 4번. 12번 다음 중 물류 보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보관은 시간 가격의 조정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맞고 2번 보관은 경제활동의 안정과 촉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모한다. 이렇게 되겠죠. 2번 답이에요. 3번 보관은 물품을 저장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번 보관은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간격을 조정합니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3번 제조 공장과 물류 거점 간의 장기간 수송입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수송하는 것을 간선 수송이라고 합니다. 답은 3번 간선 수송. 14번 다음 중 운송 서비스의 자가용 트럭을 이용할 경우에 단점이 아닌 겁니다.
1번 수송 능력 한계, 이 자가용 트럭의 단점 맞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차종 차량의 한계, 자가용 트럭의 단점입니다. 인적 투자 필요하다, 자가용 트럭의 단점. 근데 설비 투자가 필요 없다는 이것은 자가용이 아닌 사업용 트럭의 장점입니다. 사업용 트럭의 장점. 답 4번입니다. 15번 고객 서비스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비소유성. 자, 누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서비스는요, 한 번 제공되면 소멸됩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거 아니죠. 소멸과 지속은 반대 개념 아닙니까? 지속성이 틀렸습니다. 4번 서비스는요, 형태가 없죠. 무형성. 맞는 말이죠. 따라서 15번은 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